인간의 욕망과 가치를 비추는 거울. 돈은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다. 우리는 매일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한다. 돈이 없다면 생존이 어렵고 돈이 많다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우리의 욕망,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돈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돈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돈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보자. 돈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을 단순히 교환의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없다. 그는 돈이 가진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을 때 나타난다고 보았다. 돈이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은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붕을 제공하며 여행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런데 돈 자체를 쌓아두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순간 삶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 돈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돈과 욕망. 루소는 돈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자극한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루소는 돈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에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할수록 정신적 만족과 행복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루소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돈이 아닌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통해 찾아온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큰 욕망에 휘둘릴 때가 많다. 돈과 도덕. 칸트는 돈이 인간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돈은 인간의 목적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도덕적 기반을 잃게 된다. 칸트는 돈이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경고했다. 돈이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 이용하고 거래하는 대상으로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돈 때문에 친구와 다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이야기는 흔하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돈은 인간성을 시험하는 강력한 도구다.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돈과 자. 니체는 돈에 대해 더 도전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말했다. 돈은 인간의 힘과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도구다. 하지만 그 도구에 지배당하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된다. 니체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통해 스스로를 초월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돈을 이용해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경고하기도 했다. 돈에 의해 정의되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돈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그 자체로 삶의 의미를 제공하진 않는다. 니체는 돈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고 강렬하게 만들되 그 돈이 삶의 주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돈이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에리 프롬은 돈이 행복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지만 사랑, 존중, 그리고 자기 실현 같은 진정한 행복의 요소들은 살 수 없다. 프롬은 특히 돈으로 얻은 물질적 풍요가
개인의 자아와 관계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돈은 우리를 외로움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물질적 만족에 집착할수록 정신적 공허함은 커질 수 있다. 프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돈은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행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결국 돈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를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로 모아진다. 돈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돈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돈 때문에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돈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돈이 아닌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다. 돈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돈과 시간.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대변하는 자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번다. 그리고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사들이며 살아간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돈과 시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돈을 쓸 때는 그것이 당신의 삶의 몇 시간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라. 소로는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노력, 그리고 삶의 일부를 상징한다고 봤다.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 돈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삶의 우선순위가 보인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허영을 채우는 데 쓰고 있는지 돈의 흐름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돈은 자유를 살 수 있을까? 돈이 많아지면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얻을까? 혹은 더 많은 돈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일까? 아담 스미스는 돈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돈은 인간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지만 그 가능성이 동시에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헷갈리게 될 때가 많다. 돈과 공동체. 돈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존 롤스는 돈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공정한 사회는 소수의 부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것이다. 롤스는 개인의 부가 공동체의 이익으로 연결될 때 돈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가진 돈을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때 돈은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번 돈을 기부하거나 누군가의 꿈을 지원하는 데 쓰는 순간 그 돈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 사랑과 나눔의 상징이 된다. 돈은 공동체 속에서 나누어질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돈이 내 삶을 결정하게 두지 말라. 에리 프롬은 돈을 이렇게 경고했다. 돈은 인간이 만든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된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돈이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비판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욕망을 충족시키며 다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원한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프롬은 말했다. 돈에 의해 정의되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이어진다.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랑, 관계, 그리고 자기 실현이다. 돈과 가난. 돈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 사르트르는 가난 속에서도 삶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돈이 부족할 때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와 경험임을 깨닫게 된다. 돈은 거울이다. 돈은 우리의 삶과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자체로 선도학도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돈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지만 그 자유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한다. 돈은 공동체와 연결될 때 더 큰 의미를 가지며 나눔과 책임 속에서 진정한 도구로 기능한다. 결국 돈이 물어오는 질문은 이것이다. 너는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너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동반자가 될 수도,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몫이다.